다음으로 화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화상은 1도, 2도, 3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도는 저희가 흔히 그 해변가에서 화상 선탠하다가 디는 정도를 1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도, 3도가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집이 잡힌다거나 피부가 피하 조직까지 타서 이렇게 완전히 하얀색이 돼버리는 아니면 까만색이 돼버리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낮은 정도의 화상이 깊은 화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상 부위가 피부가 다쳤기 때문에 균에 쉽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을 방지시키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응급처치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진행을 방지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죠? 차가운 흐르는 물에 이렇게 대주면 됩니다. 잠깐이 아니고 한 15분, 30분 정도 오랜 시간 정도 대주면은 그 피부 조직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화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너무 넓은 경우에는 그 깨끗한 큰 수건을 적셔서 이렇게 대주면 되고요. 얼음을 대는 경우인데 얼음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상을 유발한다거나 그 조직을 훨씬 더 피부를 상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음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해서는 수포는 안 터뜨리는 게 좋습니다. 수포를 터뜨리면 그 부위로 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꺼즈로 감아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민간요법 같은 여러 가지 쓰는 거는 상처 감염만 더 유발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위에 상처가 났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를 간단하게 보면은 지혈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에 와야겠죠. 그리고 상처가 넓지 않더라도 깊게 상처가 난 경우에는 안쪽 조직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 깊이 박혔을 때도 반드시 병원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부위는 관절 부위 손상으로서 나중에 장애가 생길 수 있을 때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이물질이 있는 경우, 물렸을 경우, 상처가 틈이 많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처치는 마찬가지로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물질이라든지 거기 묻어있는 균 같은 것들이 일단 씻어 나가게 하는 게 좋고요. 출혈은 누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병원에서도 저희도 출혈이 날 때 일단은 누릅니다. 동맥 출혈이 아닌 대부분의 출혈은 누르는 것으로 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처 부위를 지긋하게 5분에서 10분 정도 압박해 주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출혈을 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딘으로 소독을 하는 게 좋고요. 저희가 과산화수소나 알코올은 그 조직을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꺼지나 손수건으로 덮어주면 되고요. 파상풍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녹슨쇠라든가 칼이라든지 못에 다쳤을 경우에 파상풍이 걸릴 수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오래된 상처라든지 지저분한 상처인 경우에는 파상풍 예방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특히 당뇨병이 있는 환자, 60세 이상 분들 또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경우 또 추가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저희 대부분은 젊었을 때 파상풍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맞는데 추가 접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반드시 파상풍 주사를 병원에 와서 맞는 것이 좋습니다. 저혈압인 경우에는 어떤 병이라기보다 어떤 병의 증세인데요. 저희가 대부분은 기립성 저혈압, 즉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핑 돌면서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한 어지러움증을 느낀다거나 무기력증, 또 구역질 같은 것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자율신경 반사 이상으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그냥 누워서 옆으로 눕혀 놓으면은 대부분이 회복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반복될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거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빈혈이라든지 심장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증상이 반복될 때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저희가 시간은 돈이라고 얘기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게 응급 상황인가 아닌가를 먼저 알고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빨리 시간 내에 진료를 받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 간단하게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환자의학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환자의학과는 사실 국내에서 저희 병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여러 과, 외과, 내과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중환자와 관계된 진료과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중환자를 제대로 한번 봐보자, 팀워크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저희가 중환자의학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중환자실의 그 퀄리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발전되는 걸 저희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중환자라는 생각을 할 때 저희 병원을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요즘엔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에 어플 굉장히 많지만 응급 상황에 대한 어플도 굉장히 좋은 것이 많습니다. 특히 나라에서 이렇게 보건복지부라든지 소방방재청에서 응급 상황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들을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끝나고 가실 때 스마트폰 꺼내서 이런 어플을 한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